네, 포스코 DX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DX가 조금 아쉽습니다. 3% 떨어졌는데 로봇 관련주들이 금요일 날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승한 종목군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이렌시스 어때요? 10% 상승했는데 그쵸? 조정폭이 크지 않죠. 2월 달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입니다. 즉 신고가 구간에서 강세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3% 정도 상승했는데 여기 작년 9월 달까지 상승을 해서 24만 원을 만들어 놨고 그 이후에 조정폭을 크게 받았는데 이쪽 구간에서 횡보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 상황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매물 소화를 거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은 포스코 DX입니다. 물론 뭐 다른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포스코 DX가 마지막까지 강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저가 대비 상승 폭이 커서 그렇지 지금 뭐 본질에 대해서 보면 바뀐 게 없다. 기본적으로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그쵸 이쪽으로 이어지는 쪽에 대한 수급은 그쵸 수요죠. 수요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실적 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 DX의 발표된 실적을 보면 증감률 8%, 17.5%, 17.5%, 6.1%, 6.1% 그쵸? 계속해서 성장률은 커지고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24년 3월 1분기 실적입니다. 매출 4,400억. 이익 352억. 자, 이렇게 나왔는데 주목할 점은 매출에 대한 증가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자, 보세요. 이 정도의 매출이 곱하기 4를 했을 때 24년도의 실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냥 계산하기 쉽게 4천억 잡고 1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2천억을 더하면 1조 8천억에서 2조 가까운 실적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자, 기본적으로 포스코 DX는요. 시가총액 기준에서 보면 많이 떨어졌지만 6조입니다. 6조.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익 기준에서 PER을 따져보면 몇 배가 나오죠? 60배 정도가 나오죠. 비싼 주식이에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성장주는 원래 비싸다. 즉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그쵸?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적보다 주가가 느릴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는 주식을 보잖아요. 계속해서 비싼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자,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를 들 수 있어요. 에코프로 BM으로 보시죠. 자, 에코프로 BM을 보면 어떻습니까? 에코프로 BM의 실적은 23년도에 1,500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2년도에 3,800억입니다. 실적 잘 나온 쪽으로 보자고요. 그리고 4천억 기준에서 여기 시가총액 20조를 보면 몇 배입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이 그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적자로 전환했어.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비쌀 수밖에 없다. 특히나 성장주는. 근데 매출은 떨어지면 안 된다. 에코프로가 지금 안 좋은 이유는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엄청난 기대감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그 기대감을 약간 조금 꺾이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매출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포스코 DX는 어떻습니까? 포스코 DX 어때요? 매출이 증가한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버는 기업이 딱 하나 있어. AI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은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이잖아요. 그런데 돈은 엔비디아만 벌었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AI에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포스코 DX 쪽으로 보면 뭐가 발생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로봇 두 가지를 하는 유일한 기업은 포스코 DX밖에 없다. 그래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매출 증가가 지금 나오고 있다. 실적에 대한 확인이 되면 주가는 이제 그쵸?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보세요. 주가가 포스코 DX의 주가가 이렇게 보잖아요. 작년에 얼마입니까? 여기 6,000원대에서부터 79,000원, 8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1000%가 넘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주가가 50% 정도 빠졌으니까 실적은 올라오고 그럼 만나는 구간이 있겠죠. 그 만나는 구간에 지금 와 있다는 거고 이거보다 추가적으로 떨어지려면 시장이 박살이 나야 되는데 시장이 박살나기에는 반도체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박살날 수가 없다. 그리고 선거가 11월 달에 있죠. 미국 선거가. 이때까지는 시장은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로봇 관련주들의 시세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포스코 DX는 바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타점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자 내용 보시면 보세요.
이거는 그냥 뭐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그쵸? 내 계좌 수익률입니다. 499%. 그리고 이 내용은요. 전체적인 제 매매를 다 담아 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어떤 종목을 하길래 저런 정도가 나오냐. 이렇게 보실 텐데 보세요. 대원전선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때는 매매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 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점을 이해했을 때 이런 정도의 매매를 할 수 있다. 금요일 날 8% 상승.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일진전기, 대원전선, VT 이런 식으로 그쵸 종목군이 장 시작 전에 공유가 됩니다. 내용 보시면요. 일진전기 자 내용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로 나옵니까? 9% 상승. 그쵸 계속해서 13% 수익을 보고 9%또 올랐어요.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VT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 매매, 계속 매매. 그쵸 그랬을 때 9% 수익 또 그렇죠. 금요일 날 시장이 안 좋았는데 15% 상승.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즉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가격에 대해서 내가 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이 매매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렸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포스코 DX를 보면 제가 포스코 DX를 왜 봅니까? 자 내용 보시면 신고가 이후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추세 이탈한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전환기가 온 걸 확인하고 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62평이 꺾이는 그런 상황이 됐고 62평이 가만히 있어도 내려오는 상황이 3거래일 정도 남았고요. 3거래일 이후에는 그쵸 62평이 강하게 꺾이면서 22평과 주가를 함께 만나게 되고 삼각수렴 형태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변곡점, 방향 전환의 순간이 옵니다. 그 구간을 내가 확인하고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자 여기가 변곡점입니다. 이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수를 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매매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포스코 DX 스마트 팩토리 어쩌고 블라블라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이라는 거고 그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소통방에서 그쵸 제가 실시간 타점을 모두 공유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가격 잘 몰라요 이러면 와서 배우시면 되고 무료로 진행하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는 여기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포스코 DX의 반등 구간을 잡아서 제가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X 자 DX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합니다. 포스코 DX는 그쵸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올랐다 8만 원까지. 근데 지금은 쭉 떨어져서 50% 떨어졌고요.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실적은 좋아지는 상황을 확인했다. 이제 주가가 좋아지는 상황을 확인하고 나서 뭐가 나와요? 매수, 타점.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타점을 잡기 위해선 무조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세를 타기 위해선 신고가를 해야 되지만 포스코 DX처럼 신고가 이후에 충분히 하락한 종목들의 반등 확인 이후에 매수하는 타점을 이해했을 때 전체적으로 매매 자체가 편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으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X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거고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는 겁니다. 그럼 반등 구간에서 뭐가 나올까요? 확인하고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했을 때 우리가 단기간의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그 첫 번째 단계는 정배열의 전환입니다. 정배열의 전환기를 어떻게 공략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강세 종목군들을 분류를 하고 그리고 내가 신고가 종목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